이번 시간에는 무토. 일간이기론 이제 정화까지 했고, 무토 잘하죠? 무토 보시죠. 고산의 무토라. 자만심, 비사교적, 아량, 도량이 높다. 일반적인 이제 그 무토의 특성이죠, 그냥.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이제 공부는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무토가 이제 고집이 태강하다. 공적적이다, 지구력이다, 노력형이다. 이 이제 무토의 고집이라면은, 고집이라고 우리가 흔히했을 때, 이제 천간 중에서 무토 고집이 있고, 정화의 고집이 있고, 임수의 약간 또 고집이 있고, 신금의 고집이 있어요. 이 느낌적인 것을 감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감으로. 이제 그 글씨만 봐도, 이 무토의 고집은, 그 벽같이 그냥 아주 넘어가지 못할 이렇게 산처럼 그러한 그 고집이고, 이것은 토치를 대는 것 같은 고집이고, 이것은 어떤 노도와 같은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은근히 웅장하면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고집이고, 이것은 나잘났어 하면서 하는 고집이고, 이런 게 약간씩 다릅니다. 변화, 변동이 많다. 보수적이다. 변화, 변동이 많다. 보수적이다. 양권의 토라 반드시 천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희귀론적으로, 물상론적으로 보는 얘기인데, 이제 땅과 하늘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 옛날 고서에 나온 그런 얘기들 말끔하게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이지, 우리 소사하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더라. 저는 사주 풀면서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 오행의 역학관계, 십성의 역학관계, 그리고 물상의 느낌, 이런 식으로 가면서 풀어야지, 옛날 고서 갖다 들이대봤자 백날에도 사주가 안 풀리거든. 할 말도 별로 없고. 사주 풀면서 고서 이론들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문자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분이 많이 아는 것 같아 한데, 솔직히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런 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무토는 고산이라 윤수해야만 쓸모가 있다. 괴수가 함께 보응하면 인정을 받는다. 이게 이제 무게합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토가 대기권인데, 괴수가 양권이죠. 착 해서 무게합하고 착 다시 이렇게 이제 임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산이라 이제 괴수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무토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병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되고, 간목이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무토는 고산 초원이다. 무토가 임수를 만났는데, 이건 이제 편제죠. 그러니까 임수를 능히 이제 무토가 이제 막을 수가 있잖아요. 물결이 쫙 흘러오는데, 이렇게 쫙 해서, 이 흑기산으로. 그래서 이제, 무토가 임수를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명예와 소문난 재물을 축적이 가능하다. 소문난이니까 천간이니까 그러죠. 천간에 이 임수랄지 이제 양간 쪽 있죠. 병화랄지
이런 것은 일단 이것이 역할이 십성적으로는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이게 일단 이제 명예가 어떤 형태로든지 약간 빛이 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딱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응? 임수나 병화 같은 거. 그 무토랄지 이런 거 참 이렇게 듬직하고 든든한 사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행에 이제 성정이 들어있는데 이 오행들이 어떻게 엮어지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임수가 재라고 하고 설령 병화가 뭐 이제 그 일간 입장에 상관이나 하더라도 이런 임수나 병화는 명예성이 있어요. 명예성이 관계없이.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방구나 좀 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 물상론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주면 이제 좀 더 사주를 보기가 좀 더 편해요. 좀 더 이해가 가죠. 이제 개수, 무기합 하잖아요. 무기합. 그러니까 정제죠. 부부정은 좋아도 불화한다. 편한 재물인데 무기합화. 예? 정제라 편한 재물이라고 써놓은 것이고, 무부정은 좋아도 불화한다. 부부정은 좋아도 무계합해서 올라갔다가 바로 또 이렇게 무정지합이잖아요. 무정지합. 그래서 이제 무정지합이라 부부정은 좋아도 불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갈 수가 있고요. 병화. 이건 이제 편인이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것도 있고 덕도 있다. 만물을 성장시키고 타인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병화가 이게 편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잖아요. 그 왜곡된 거 있어요. 십성인 기준이니까. 에? 그러나 이제 물상론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은 비출 뿐이고 태양이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이 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것도 있고 덕도 있다. 에? 기토의 똑같은 이제 편인이라 하더라도 기토의 정화다. 이것은 좀 이제 다른 거이죠. 이건 좀 다른 거이죠. 물상론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병화, 임수. 이게 이제 대끼리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능히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으면은 일간이 간목은 이게 편관이란 말입니다. 명예롭고 귀하며 남편떡 직업의식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성적으로는 이것은 난제라 이거예요. 편관은 난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난제이니까 기본적으로 편관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스타성이 있어요. 정관보다 편관이라는 건 훨씬 스타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이 가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란 말입니다. 자, 보시죠. 무토의 간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산이 이렇게 있어. 그냥. 근데 이게 나무가 하나 딱 이렇게 나무, 이거 나무.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토 입장에서 무토를 그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나 그가러 왔어? 야, 자식 놀고 있네. 얘 놀다가. 무토의 간목은 무토를 그가는 게 아니고, 야, 놀다가 이거가 밖에 안 되거든요. 놀다가. 이게 간목이 신나게 무토를 그간다 해봤자, 무토 입장에서는 그닥 큰 어려움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오히려 간목을 키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 편관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편관인데 능히 버틸 수 있다.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편관인데 이것도 오히려 병화를 빛나게 해준다. 또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편관인데 놀다 가라.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차근차근 내가 이제 가면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씨가 이제 병화 일간의 이제 임수 편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디 가나 상당히 큰 일을 하겠습니까? 약간의 스타성이 있어요.
남들한테 가만히 있어도 좀 돋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구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평관해가지고 십성적으로 쫙 가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맛이 있구나. 이것을 쫙 감지를 하고 가야 돼요. 감지를. 그 감지를. 무토 고산 초원이다. 근데 이제 을목, 이거 이제 정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관으로 있어요. 을목이 관으로 있어요. 남들을 활용을 잘하나 크게 두각은 어렵다. 봉급성을 해도 크게 출시하기는 어렵다. 이거 정관이지 않습니까? 정관하고 편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관이잖아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관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상론을 봐도 고산에 을목이 이렇게 피하고 넝쿨 막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 산해가 쫙 이렇게 이 관목이 쫙 이거 독약청청이 정일품 소나무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이 관목 중에서도 가을 겨울 관목이어야지 아까 그 역할이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가을 겨울이야지. 이러냐 그러면은 그 을목이 관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 두학을 어렵다. 이런 이제 렴이라고 써놨네. 독수리 타법으로 잘못 쳤어요. 자, 이런다 이거예요. 정화는 정인이거든요. 정화는 이제 촛불이잖아요. 이 촛불, 부처님 앞에 촛불의 기도물상이에요, 정화가. 그러니까 부모와 정은 있어도 고독하며 육친 인연이 없다. 수도이진이다. 물상농적으로 성격이 강하다. 정화는 그 어떤 구조에서는 무토와 뭐 술토와 같이 엮여졌고 있냐면 이것은 수도진이에요. 이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상농하고 그러니까 여기 정인인데 수도정인이니까 스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게 이 물상론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옛날 관점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정화일간이. 근데 지금의 아무튼 십성 심리가 먼저예요. 십성 심리가 먼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양념으로 싹 들어가면서 이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하고 이제 무토하고 만났다. 이거 여기 임수 여기 똑같은 이제 임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화로운 재물은 있어도 명예와 소문난 재물은 있어도 부부 인연이 약하다. 임수가 제대가 되는 경우 부부 관계에 살필 거리가 특별히 내가 따로 써놨는데 이게 아무튼 정임이 있으면 이게 생명지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기운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관계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를 잘 살피려고 부부 인연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아요, 구독을 한 눌러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같이 함께 해가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토가 생지는 인시죠. 그리고 유시는 유수해가 삼여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기사기 이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일 좋은 시는 일반적으로 그 시는 전계절이야 돼요. 전계절. 전계절. 전계절이니까 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시는 이제 삼요절이 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다 이거예요. 사주 전체 구조를 봐봐야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무토를 하고 있어요. 무토. 봄에 희망찬 절기다. 꿈이 있다. 봄에 이제 산에 이제 이 나무들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나무 성장시키고 키우려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러면서 든든하게
그러니까 희망찬 절기에 꿈이 있다. 4, 5, 미월에는 인덕이 있거나 부모덕이 있다. 4, 5, 미월이 이제 화생토해갖고 이제 인성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무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병화하고 무토하고 이제 무토는 인덕이 있고 부모가 인덕이 있다는데 병화 같은 경우는 자기 계절해 가지고 떴다, 나 반기는 놈이 없다, 주위 형제간 뭐 덕이 없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잘 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편하게 무토 4, 5미 계절에 우리 산에 놀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막 가서 펴놓고 막 이 난장 치고 놀고, 그래서 사람들 와서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좋은 것이죠. 자, 신유술월에는 이제 상관 계절이잖아요. 식상 계절. 이제 십성을 하면은 이제 가을 산에 다 이제 열매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을 산에서 물상으로 보니까 가을 산에서 열매를 맺죠, 이제. 결과물을 이제 산에서 자기가 키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유술 이게 이제 식상의 계절이니까 일감이 많다는 얘기, 일감이 많은 거죠. 어떻게까지 무토가 일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업수당이 좋고 그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해잡축 계절에는 무토 입장에서는 재란 말입니다. 십성이 먼저예요, 십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부자 되는 거야. 여건 엮임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육친 인연이 약하다. 아들 낳기 어렵다. 아들 낳기 어렵다. 나는 그거 모르겠어. 있어서 쏘는 거야. 책들마다 이런 거 있더라고. 근데 요즘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아들 낳기가 어렵습니다. 딸 낳습니다. 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자축 계절에는 육친 인연이 약한데, 이게 이제 해자축 계절은 재의 계절인데, 이게 재는 이제 부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물상론으로 가니까 육춘적으로 이렇게 안 가고 설명이 가야 되는데, 겨울산은 외롭고 황량하잖아요. 황량하고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육친 인간의 인연이 약하다. 인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토하고 정화하고 엮어졌냐면 이제 수도인이다. 겨울무토라는 얘기예요, 겨울무토. 여기 우리가 보면은 뭐 하면서 뭐 수도진이나 뭐 하루계를 가야 된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하는데, 그건 정확하니 그 물상의 계절을 어떻게 타고났느냐, 이것을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야 돼요. 무조건 계절을 딱 안 보고 막 싸바랑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이제 기음토. 자, 이번에는 기토에 대해서 이제 일간희귀론을 물상론적으로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음토, 합이 많으면 백수. 기토가 이제 농토인데, 합이 많으면은 자기 본분을 잊고 그냥 합하고만 있으려고 해서 이제 백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 생토, 진토, 문전옥답. 요 진토의 느낌을 보라 이거예요. 이 진토, 문전옥답이다. 전월의 밭갈이 땅이다. 이 기토에는 밭을 갈아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모양이 완전히 각각 다르게 보여보잖아요. 그 풍경이. 그래서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식물 생육을 하고, 표면은 온화해도 내면적으로는 계락이 있다. 이게 표면은 온화해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면적으로 계락, 그냥 기톤이 뭐 흰금이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어. 크게 부드러우나 내면적으로는 딴 생각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르지만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음은. 양은 그냥 내질러버려. 그러니까 딴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나 엮어짐에 따라서 머리를 쓰고 별 쇼를 하는 건 있겠죠. 어? 음토하고 음하고 양하고 이게 그냥 특질이에요. 근데 이제 기토가 이제 변화의 뜻을 갖고 변화의 변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면적인 결합이 있다라고 더 여기다가 이제 강조를 해 놓은 거예요. 인내력이 강하다, 침착하다, 질투심이 강하다, 반발심이 강하다. 이것은 이제 음의 특성이고, 만물을 다 받아들여도 가문시 갈라진다. 가문이 이제 논이 갈라지니까 인연이 변하면 완전히 돌아선다. 인연이 변하면 완전히 돌아서서 논바닥이 딱딱 갈라서면 농산물이 싹 말라 돼져 자빠져 문다 이 말이요. 어?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물상론적으로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응?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이제 같이 구독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교적인 성품을 숙명적으로 타고났다. 사교적이다. 기토. 갑 합해갖고 갑기 합해서 자기 기토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기토는 합이 많으면 함가롭게 백수를 한다. 충이 많으면 평생 발달하는 작용이 빠르다.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 있지 않습니까? 토가 있는데 이 토는 천간 토가 있고 지지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천간토가 이제 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충 받으면은 무하고 뭐하고 충합니까? 무하고 갑하고 주잖아요. 충하잖아요. 에? 그러고 기하고 을하고 이제 을기가 이제 이렇게 짝, 응? 그죠? 이제 그가는 관계. 근데 실질적으로 천간이랄지 토는 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땅이 무너진다, 꺼진다, 지진 났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다. 그걸 절개한다라고 이런데 이렇게 고소에 막 또 있어요. 근데 어쩐데 또 보냐 그러면 토는 또 충을 해야 된다라고 또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복잡해. 그러니까 사주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토는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것은 그냥 이 충이 있는데 없는 거야. 충이 있는데 없다. 충이 있는데 없다. 이 말이 참 복잡한데 토는 기본적으로 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토는 기본적으로. 근데 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지랄지 그런데 다른데 엮어진 데서 이 충을 이끄는 것을 잘 조절하고 역학관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충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거야. 부지런하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제 충이 있어야지 뭐 충에서 청출돼가지고 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토충은. 응? 예, 충이 많으면 평생 발달하는 작용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고 재능 있고 재능이 많고 인기가 많다. 그런데 토충, 그러니까 역마라고 하면은 이제 인신사회, 이걸 인신사회를 역마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을 또 이제 역마라고 표현을 해요. 역마라고 충을. 그러면 이제 충 중에서 특히 토충은 역마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아. 토충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충이 없고 사주가 그러니까 보면은 밋밋한 사람들 있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도 있고 합도 있고 사주가 보면은 뭐 쇼하고 있어야 돼. 쇼하고 이 사주를 보면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발발발 하고 근데 그 중심이 정확하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사주가. 그러니까 오행의 균형이 아니고 이 충하고 좀 복잡한 과정 속에서 서로 해결하고 서로 보완하고 막 이런 관계들이 사주 속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통제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막 뭘 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다정도 병인 양 하야. 오히려 합만 해가지고, 너무나 다정해서 안 돼요, 돼요 상황이 돼가지고,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충이 있잖아요. 그건 끌고 맺는 걸 또 정확히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역마성이잖아요. 응? 이제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얘기했고, 기토가 농토의 생토예요. 진토 생각하면 돼요. 진토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병화가 있어요. 병화는 이제 한 개만 있으면 좋다 이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병화는 정인이잖아요. 이제 정인인데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관설을 하지 않습니까? 관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사랑을 줘도 항상 부족하고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피곤한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근데 여기서도 물상론적으로서 보자고요. 기토가 있는데 너네 태양이 여러 개 떠버렸어. 그래갖고 쫙쫙 비춰버리면 너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 좋다. 한 개만 있으면 이제 발달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식신이잖아요. 신금이 의식주는 있으면 인덕도 많다. 의식주는 이제 기토하고 신금이 만나면 식신이니까 순전히 십성적으로 또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식신이니까 의식주도 있고 인덕도 있다 이거잖아요. 자기 베푸니까 토신금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금이 기토나 무토를 만나면은 요리 이제 보석이 매장돼 버리니까 신금의 역할을 발휘해야 돼 못한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토 중심이에요. 기토 중심. 개수. 처복도 있고 재물 인연이 길하다. 논바닥에 이제 물댔죠, 이제. 그리고, 기의 간모. 재물은 있어도 명예는 크게 갖지 못한다. 갑기합을 해서 자기가, 토가 됐지 않습니까? 너네 그냥, 이런 별판에 그냥 이 나무가 대신 재물이 있어도 영예는 크게 갖기 힘들다라는 그 나무의 몽상세는 이게 봄, 여름 계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봄, 여름에 나무 이거 논바닥에 나무 이렇게 좀 크다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을이라면 다 커가지고 우뚝이 하고 동양목이 간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밭에 자기 나무가 있으니까 재물이 있다 치고 명예는 크게 갖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십성적으로 봐도 갑기합을 해갖고 자기가 기토 입장 중심에서 보면은 정관이 합해갖고 자기한테 와버렸어요. 남자가 자기한테 빠져버렸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명예와 물을 추구를 하기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 간목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토에 이제 을목이 있을 때 논바닥에 이제 야생어가 있어. 그러니까 야생어라 결과가 약하다. 직업 변동이 많고 고도가다. 많음 속에 군중 속의 애로움이야.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알아요. 봄 되고 막 하냐 그러면 막 엄청나게 나무 막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특별히 이 어떤 나무가 하나가 돋보일 거냐고. 돋보이지 않잖아요. 편관이지만. 근데 그래서 야생화라 결과가 약하다. 그리고 이제 그 농토에서 이리저리 막 튀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랑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튀어나오고 하면서 이제 을목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어 변동이 많다. 왜? 을목이 관이라 이렇게
십성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하면서 지금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건, 그런 느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느낌만 봐라, 이거 느낌만. 이건 이제 정제예요. 부부 인연이 변한다, 질병 고생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토탁임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임수가 왔으면은, 기토가 임수를 능히 제압을 할 수 없어서, 설탕, 이렇게 커피 속에 설탕 넣어봤자, 이것은 무리는 커피밖에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토탁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임수는 항상 이렇게 정립하려는 준비가 돼 있는 어떤 그 신체 리듬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제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졌다 이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것 운이 와서 이제 기토탁임이 되어버렸다. 뭐 그 말도 말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토가 임수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관념이 더 강한 여기가 기토탁임이거든요. 근데 기토가 임수를 막을 수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정관으로서.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가 주로 임수를 일관을 낳았을 때 기토가 임수를 제어하는 정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토가 임수를 그걸해서 제로서 죄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토탁임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그 임수의 특성, 그런 것들 때문에 기토와 임수의 특성을 잘 봐봐요. 자기 역할을 잘 하겠나. 이렇게 섞어지면 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기토탁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푸는 것 같아요. 자식 인연이 있어도 남편 덕이 약하다. 기토가 상관이잖아요, 이제. 응? 남편 덕이 약하다. 간목을 치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만한 얘기. 직업 변동이 많다. 평관과는 합을 해버리고 정관에 엄격거나, 이거 시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늘 얘기하면서 계절을 바라겠잖아요. 계절에. 계절에 계절이 가을 간목이면은 이 관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제대로 할 것이고, 봄 간목이면은 간목이 정관의 역할을 좀 더 못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기토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갑기압해가지고, 자기가 푸른 초원에 자풀이 잡은 거야. 잡목이. 아차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경금이 있을 때 자식 인연이 약하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직업 변동이 많다. 기토가 이제 정화하고, 기토가 유시의 생시죠? 그리고 이제 인시의 삼여절, 축토해가 이제 묘니까 삼여절로 가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묘진 월에는 직업은 있어도 고생이 많다. 재물은 풍부하지 못하고 꺾어지는 기운이다. 임묘진 월에는 유시에서 생물해갖고 생록대록 병사 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병사묘절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2운성 얘기를 하는 건데, 임묘지론에는 직업이 있어도 고생이 많다. 봄이에요. 쫙 해갖고, 필요한 사람이 이긴 해. 왜? 봄토잖아요. 봄논이잖아요. 논밭이라, 시면 불상론으로 봤을 때. 이게 나무 심고 어쩌고 해갖고 뭐 심고 해야 되니까 필요를 하는데, 일할 것이 있는데, 봄이랑 개고생한다 이거예요. 땅이. 그리고 이제 아직 곡식 열매를 맺지도 못했으니, 풍족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개고생하니까 기운이 이렇게 이제, 삼여절로 가는 것이고, 사오미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재계절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이가 이제 이제 로광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대로광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절 얻어서 여름에 한참 이제 난장이 뜨겁죠. 이제 전 농토가. 그래서 부지런하여 직업도 있고 명예도 있으며 재물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유술에는 가을이잖아요. 이제 재물축적으로 재물을 보존한다. 결과를 만들려 한다.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농토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12운성으로는 역행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요시부터. 근데 또 자연물상적으로는 또,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과를 맺는 자연 기운을 얘기하고, 이것도 자기 기운을 거꾸로 가는 거, 자기 기운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해 가면서 지금 이것이 어떤 물상의 특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제가 맨 첫 강에 양은 양도 아니고 양은 음도 아니다. 강의 끝. 딱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발나발 되는 거 이랬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음양이 늘 바뀌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음양 오해가 이제 사주명리학 이런 종류는 확정을 해서 보면 안 돼. 확정을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점막이라는 것이 확정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확정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근데 이미 그 순간을 확정을 했어도 이미 그 순간 확정한 순간 그 다음은 또 변하는 거잖아요. 명은 끝없이 명학은 변해가는 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발전시키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점학은 그 순간에 딱 점을 쳤어. 6효 딱 뽑았어. 근데 그 순간이 점뿐이야. 또 변했어. 그래서 이게 늘 변하는 작용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12운성은 이렇게 가고, 양은 계절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함께 교차돼서 가는데 이렇게 음양이 서로 이제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자차 잘못하면은, 아차 관념 잘못 잡으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온 얘기야. 막 이거 보면은, 뭐 진짜 답이 안 나와. 뭔 얘기 한지를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사람 성질나게만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잘 모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기토가 이제 겨울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편제 계절이죠. 이제 제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제의 계절인데 물상적으로는 이제 수화기제를 이뤘어. 이제 다 자기 이제 할 일 다 끝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 밭이야. 다 끝냈어. 이제 전문직 봉급생활 직업 가질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 이런 얘기예요. 사업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꽃나무를 잘 길러낸다. 그러니까 기토가 제기하는 거, 다시 뭘 시작해서 해서 요런 일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것을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기토뿐만 아닙니다. 양간하고 음간이 있어요. 그러면 양간은 거꾸로 지면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근데 음간은 거꾸로 져도 안 거꾸로 져. 다시 이렇게 어떻게든지 생존하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녀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는 어차피 음양이니까 남자는 싹 뛰어다니다가 사냥하고 갖다 주고 나서는 깨끗하고 빨리 되져버려요. 근데 이제 음간은 이제 걸걸걸걸 하면서도 오래 살잖아요, 더. 그러면서 애들을 키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혼자 사는데 뚜껑을 힘없어서 못 따서 혼자 못 살겠다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음식을 하는데 뭐 싸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따가지고 팍 넣어버리겠는데 여자들은 이 뚜껑이 어떤 분들은 못 따나 보더라고. 나 그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사업에도 하지 않는다. 꽃나무를 잘 길러낸다. 이것은 기토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간과 음간의 이렇게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간과 음간이니까 양간을 가진 사람, 음간을 가진 사람 이거 되겠죠. 크게 보냐 그러면 여기는 양간이니까 남이 되겠죠. 여가 되겠죠. 음간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빠지게 해서 음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는 돼지는 그것이 자연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면은 여자는 요놈 갖고 꼼생이처럼 잘해서 또 이제 그 자기 이세들을 키워내는 게 그 여자의 역할이고 음의 역할. 뭐 사마귀 같은 경우도 보냐 그러면은 뭐 동물들 보냐 그러면 곤충들 남자가 수컷이 암컷한테 가서 쎄쎄쎄를 하고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럼 수컷은 그거 이제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고 그 암컷이 이제 암한테 잡아먹혀서 그 자기의 영양분으로 해서 또 새끼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양의 음 역할이에요, 그냥. 그 양의 음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그것을 역행한다면은 그건 좀 안 맞는 거지. 이제 세상이 피곤해지는 거야. 세상이 피곤해지는 거야. 이번에는 경금에 대해서 일간희귀론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기토까지 했죠? 경금. 센 놈이다, 이제. 경금. 성품은 미재련된 강철이고, 순박하고, 인기가 많다. 순진해요. 경금이, 순진한 조폭이에요, 순진한 조폭. 순진한 조폭이에요. 순진한 조폭이다. 총명하고 예기리하다. 권력과 혹 살인자,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제 사주 구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범죄자하고, 잡는 자하고 잡히는 자, 범죄자하고 그걸 쫓는 자는 비슷하잖아요. 성정이. 미완성의 금이다. 변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경금 얘기입니다. 경금 일가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경금이 아직 미리재련 됐으니까 나는 갈 거야. 유금으로 갈 거야. 나는 발전할 거야. 이 말이에요. 천간으로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계속.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센 경금이 자기는 발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경금이 이제 절기를 만나면 상격이다. 자기 절기를 만나야죠, 이제. 급진적 발달, 급진적 하락. 이거 다 경금도 마찬가지고 양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무익한 금일 수도 있고, 경금이 이제 재련을, 정화가 있어갖고 재련을 잘 됐냐, 그러면은, 정관이죠? 잘 됐으면은 무기가 되는 것이고, 재련이 잘 안 되냐, 그러면 지 혼자 돌파구가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찍고나 다니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반드시 정화를 봐야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 있죠, 병화. 병화하고 경금하고 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병화가 더 센 놈이야. 나는 빛일 뿐이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 속에서는 경금이 병화보다 세단 말입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병화가 더 신뢰를 받고 하겠죠. 근데 경금은 바로 부딪히고 막 하는 그러한 센 놈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관으로 특히 이제 병화보다는 이게 이제 이것은 비시종류거든요. 병화는 비시종류고 정화는 이제
이 빛이 수축대에 들어온 열의 종류단 말입니다. 이 열이 경금한테 필요하죠. 그래 재련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듬어지죠. 어? 그래서 여기는 경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좀 물상론적으로 약간씩 다르죠. 경금에 임수는 강물의 담금질에서 강철이 되므로 쇠를 여기다 넣었다 뺐다 불로 달고 가지고 정화 불로 달고 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담금질이 된다, 더 강하게 된다. 이제 식신이니까 의식주가 충족하다 이거이죠. 간목은 연간에 있을 땐 처복, 제복이 많고 월간에 있을 땐 부부 이별한다, 결혼 늦게 한다. 이거 이제 저것도 이제 보면 연간에 있을 때는 처복, 제복이 많다, 월간에 있을 때는 부부 이별한다, 늦게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경금 입장에서 간목이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있다 이거예요. 간목이. 그러면 이제 연간에 있을 때는 처복, 제복이 많다. 한 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 관법이 이것도 일종의 옛날 관법이야. 이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꽝 안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로 보고 처복, 제복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처는, 이 관목은 또,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상일 수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옛날에는 처갓집일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느닷없이 처갓집이 나오느냐? 옛날에는 가문끼리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가문에 있는 좋은 처자하고 이 결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당사주가 연주를 기준으로 돌리는 게 그 가문 보고 하는 가문 보고 그 집안 보고 그게 약간 가미돼 갖고 그 책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약간 가미돼 갖고 풀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것이 왜 그렇게 그랬다라고 알고 있어야지 이걸 풀어내는 거야. 무조건 이거 간목이 이걸 이렇게 놔버리면 이거 사주가 풀리겠습니까? 연천간에 있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무조건 처복 제복이 많다 이거 아니죠. 월간에 있을 때는 부부입을 한다. 늦게 결혼해라. 월간에 있을 때는 이거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간목이 있으니까 바로 둘이 이제 갑경충을 하고 있으니까 연간에 있으면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부닥친 거이 덜한데 바로 부닥치니까 이 편제도 부인으로 보고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화, 타는 불 경금을 무기로 만들 수 있다. 즉업의식이 강하고 남편덕, 자식덕이 있다. 이제 경금이 있으면은 물상론적으로는 경금이 있으면은 무조건 정화가 있냐를 보고 을목이 있으면은 무조건 병화가 있는가를 봐요. 병화가. 그래갖고 이제 제 기물이 되었다, 꽃이 피었다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경금이 제목이 약하고 부부정은 좋으나 크게 발달이 어렵다. 을경합 해갖고 이제 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재물 뽑기 야간 그 십성하면 되겠어 꽃급쟁이다. 돈도 자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꽉 안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을경합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정은 좋죠. 근데 이제 을경합 해갖고 이제 둘이 납작안이 엎쳐져 있으니 이제 크게 발달은 어렵다. 그러니까요. 충사적, 합사적 어느 것이 좋냐라고 따지냐. 그럼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이 많아버리면은 그 합에 빠져서, 자기가 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주가 그런 식으로 엮어졌으면은 사람이 좋기는 한데, 다정하기는 한데, 발전성이 없는 것이고, 충이 많으냐, 그러면은 이거 튀는 놈이라, 너무나 튀어볼 수가 있고, 이 합하고 충하고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주가 정확하게 충합이 엮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좋아요, 구독 함께 공부하시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강의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 블로그랄지 유튜브에 함께 공부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 빗물이다, 녹물이다. 남편 발달이 어렵다.
상관이 병정화에 영향을 많이 준다. 금생도 상관인데 개수지 않습니까? 개수한테는 어찌됐든 병화, 정화는 개수를 보면 다 쥐약이야, 쥐약. 에? 바로. 안개 껴버렸지. 여기는 안개 껴버렸지. 이쪽 병화는, 정화는 이 물바가지 확 찌그러버렸지. 그럼 촛불 다 꺼져버리지.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개수가 병정화가 상관이 이제 병정화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이제 개수가 이제 관에 영향을 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발달이 어렵다. 그리고 녹물이다. 경금한테는 임수가 있어야 돼요. 식신년, 상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물상론 쪽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물상론 쪽으로 봤을 때 뭐가 있으면 안 좋고 뭐가 있으면 좋네라는 것은 물상론적인 얘기고, 심성적인 심리는 그냥 이것은 상관의 이 심리가 나오는 것이고, 요건 식신의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관 식신이 돌아가는 그것하고 물상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역할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십성적인 것을 놓고 이걸 쫙 믹사를 가야지만이 감쪽을 느끼고 가야지 이게 사주가 훨씬 더 아름답고 다채롭게 보인단 말입니다. 할 말도 많아. 이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금이 있는데 이제 정화가 있어요. 정관이죠. 근데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있다 치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상관이 이제 관을 치잖아요. 이제 여기가 만약에 다시 쓰자. 여기가 자 경금이 있어요. 정화가 있어요. 관을 찼어요. 근데 개수가 있어요. 이제 상관이 이제 정관을 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관을 치는 것은, 그리고 얘가 이제 무토나 기토가 있다고 가정해 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편인이죠. 요건 이제 상관이에요. 상관이나 편인이나 정인이나 관계없어요. 여기서 이 설명을 하는 내용에서는. 근데 여기서 개수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 직거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화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팍 물집가락고 까불라는 거야, 이게. 근데 편인이 이렇게 제어를 해서 상관의 폐차를 쳐줬다 하더라도 이 상관이 다른 상관인 경우가 있겠죠. 신금이면은 상관이면 임수고 병화잖아요. 이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토라 치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편인이 임수를 상관을 살살 간지럽히면서 상관이 병화를 이제 관을 이제 이거 없다고 했을 때 관을 치는 거잖아. 이게 여기까지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토가 없을 때 관을 치는 거잖아. 이게. 근데 임수가 병화 관을 치는 것하고 개수가 정화 관을 치는 것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거 느끼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이 상관이 임수의 상관이 날치는 것은 임수처럼 날쳐요. 임수처럼. 개수의 상관이 날치는 것은 개수처럼 날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요. 똑같은 게 여도 12운성적인 기운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또 강의 들어갈 거예요. 이 상관이 개수처럼 날치는 상관하고 이 임수처럼 날치는 상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그럼 이 상관이 기토가 조정이 되냐 그러면 이 신금은 엄청나게 기가 막힌 데스네가 되는 거죠. 저번에 병화 얘기할 때 좀 내가 말한다 같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른 그 생각이 난다. 봐봐요. 물상론으로 봤을 때 임수가 신금에 대해서 싹 씻어주고 그러면 신금이 바짝바짝 빛나겠죠? 그럼 병화가 쫙 태양이 딱 떠주고 그러면 이 보석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물상론으로 봤을 때 이 보석은 완전히 보석 때깔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기토가 조절한 상관이 정관을 싹 조절을 하면서 이 행동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개수가 그 관을 이렇게 칠라고 달라드는 이런 그림 속에서는 이 개수는 더 날치는 놈이잖아요. 어이? 임수보다. 그러니까 개수처럼 이 정관을 조질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적으로 얼마나 이 정관이 각각 개개인이랑 불안하겠습니까? 여기는 안정하고 있고, 이 상황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토. 부모 인연은 약해도 부모 덕은 있다. 여기 경금 얘기했었지. 부모 인연은 약해도 부모 덕은 있다. 산속에 이제 광물이 계속 생조받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별로 이제 설명할 것도 없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금이 사화에서 생기고, 자시에도 이제 삼여절로 간다. 뭐, 그거 다 이제 아는 얘기고. 옛날에 이거들, 사람들이 뭐 그냥 막 외우는 거야. 나 미치겠더라고. 뭐, 어떻게, 원리만 알면은 그냥 딱 이거 이제 십연성으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돌아가는 거, 그거, 이 삼여절지하고, 양생지를 갖다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딱, 보면 그냥 뭐 외울 것도 말 것도 없는 거,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였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이런 걸 외운단 말입니다. 뭔 쓸데없이 이거 외워서 답 나오겠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뭐 외울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 공부는 이해하는 것이지 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임모지 노래는 이제 봄 계절이죠. 제복처덕이 있다. 사오묘월에는 이제 자기의 장생지 계절이에요. 부귀 발달하고 발전도상에 넣을 수 있다. 관계절인데 자기가 힘 받아갖고 생욕대로 왕세하고 이제 발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신유술 해자축은 자기 계절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정화가 지명이 된다. 조건이 갖춰지면이라는 말이 경금에는 정화가 쫙, 가을 경금에 정화가 쫙 있고, 응? 임수가 딱 있고, 좋죠. 이제 이런, 가을 경금에 임수가 아니지, 간목 있고, 가을 간목이지. 그러면서 정화가 있고, 이번 이제 시간은 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 일간이기론에 이제 신금 쭉 저번까지는 이제 경금까지 해왔어요. 보이죠? 신금. 신금. 이게 명품 자존심이야. 물상가 중에서, 십지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아주 까칠하게 세고 나 잘났어 한 게 이제 신금이다 이 말이요. 보석금, 애민, 정화, 강청, 강한 정신력이란 얘기예요. 질투심, 어디든지 음은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음은 질투심이라고 딱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보면은 이제 딱 크게, 나는 이제 남녀 얘기를 안 하는 게 음양 얘기를 할 거야. 남녀를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또 그 사회주의자들인 페미니스트들이 또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너 남녀차별 발언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음양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양. 음은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더 머리를 쓰고 더 이렇게 질투심 같은 거, 더 경쟁적이단 말입니다. 양하고는 좀 달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양이나 또 질투심 같은 거, 나 모르겠어, 그런 거. 나 남자지만 질투심? 뭐가 질투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 하여튼 알 수가 없어. 나 지금까지나 살아도, 내 지금 이 나이 살아도 각시랑 산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 나 각시는 모르겠어. 각시는 나를 모르겠지. 서로 몰라야지 좋은 거야. 서로 몰라야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야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고 자기도 나를 이해를 못하겠대. 근데 쎄쎄쎄하고 잘 사는 거야. 아니 서로 이해하고 알아버리면 골치 아파. 알고 싶지도 않고. 항상 자기가 칭찬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이 많고 단기가 있다. 이거 딱 신금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딱 신금을 내가 이제 한마디로 쓰는 거야.
항상 자기가 칭찬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의심이 많아. 그러나 단기가 있어. 이거 딱 신금 얘기예요. 딱 신금 얘기. 의심이 많고 자기를 뽐내야 되고. 근데 한 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딱 그거예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본인의 기질이 강하다 이건. 나는 12간지 중에서 10간 12지. 6은 신유죠. 신금하고 유금이죠. 이게 제일 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제일 멋지고 나는 완전히 엑기스고 나는 보석이다. 이제 그거 이제 좀 더 발전하냐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 한타에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신금 유금은 이제 청정법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악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아까 이게 항상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이 많고 단기가 있다는 것은 이게 발전한 음양은 변한다고 해서 음양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금이 이제 부처님이 되면은 딱 그 사람 그거 보면은 항상 남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남을 믿어주고 그러면서 폭력 있는 사람이 더 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 음양의 변화 때문에 항상 악을 종한다. 자존, 끌려감. 항상 악을 종한다라는 또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금이 자기가 보석금이라고 순수하단 말입니다. 순수한 금이에요. 근데 남들이 이걸 꼬심을 잘해, 꼬심을. 그러면 칭찬 좀 해주고 하냐고 하고 딱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악에 이제 물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시종예의라는 성품이 있다. 이제 완성품이다. 이거예요. 신금이 약한 금이라 불을 만나면 녹는다. 신금은 이제 정화가 지약이죠. 이제 정화가. 신금에 가는 이제 병화에 아주 하늘에서 쫙 신금 비춰주면은 반짝반짝하니 이게 자기가를 뽐으려고 빛낼 수가 있겠죠.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왜냐 하면은 본인은 신금 자체는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항상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어떻게 명품 같은 거 아주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편하게 살아보려는 게 있어요. 예? 막 감기가 있고 기질이 강하고 열심히 했다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 예. 친구도 가려서 사귄다. 내가 명품인데 아무나하고 사귀고 나는 만약에 내가 영자야. 나는 영자 이쁜 영자 해갖고 쫙 영자 영순이 막 이렇게 쫙 가는데 이 끝순이가 친구하자고 그래. 그러면 끝순이가 이쁘다 안 해. 그러니까 끝순이는 끝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도 가려서 사귄다. 황금종이 되느냐 와석이 되느냐는 절기에 따라 다르다. 자기 계절을 타고났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신금 임수병화가 신금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오면 지약이고 정화가 오면 지약이고 물상론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편관이어도 신금의 정화편관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금의 간목의 경금편관하고 이건 완전히 느낌적으로 똑같은 편관이야. 그러니까 십성을 잘 돌리고 나서 이거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편관의 또 느낌이 강약의 느낌이 이제 다르지는 거야 또 이제 이게. 그래서 내가 일간희귀론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양령으로만 써라 이거 양령으로만이. 여기다 주로 가버리면 이거 완전히 사주 못 푸는 겁니다. 병화는 보석금으로 태양불로 비춰주는 격이니 남편도 있거나 귀를 얻을 수 있다. 임수는 강물로 보석을 시선에 광채, 부부 사이는 안 좋아도 발달을 한다. 부부 사이는 안 좋아도 발달한다. 이제 금생수 상관이야 이제. 근데 항상 부부 사이는, 그러니까 상관이 이제 정관은 이제
이제, 이거 사해봐요, 봐요. 정관하고 이제, 상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언밸런스잖아요, 정관, 상관이. 근데 이제, 이거 똑똑 떨어져서 놓고 봤을 때 그러는 것이고, 이게 사주 구조에서 어떻게 조절이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부부 사이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부부 사이.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임수 때문에 그런다고. 임수와 정화의, 본능적인 어떤 임수와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십성 관계가 어떻게 됐냐요? 관계없이 오행적 기운으로, 태초의 오행적 기운으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살다가도 요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정인이죠? 정인의 사랑을 스스로 받는데 약하다. 에?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높은 산이라 보석을 덮여보라 부모덕은 있어도 본인이 발달하기는 어렵다. 이제 산속에 있는 보석이 여기 있으면 보석이 산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알겠냐고, 누가. 에? 근데 이제 이게 정인이잖아요. 이게 무토가. 이게 이제 산속에 있는 보석을 덮어버리니까 본인이 발달하기는 어렵다가 되겠죠? 무토가 있을 때. 근데 신금에 자기가 항상 최고고 자기한테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인의 사랑을 스스로 받는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받는데 약하다. 받는데 약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최고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무토가 있냐 그러면 이거 물산동 쪽으로 산에 보석이 묻혀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정화는 착 토치되는 거잖아요. 평관이고, 이 평관은 이제 상당히 무서운 평관이죠. 직업 변동이 많거나 실패수가 있다. 이 평관이, 신금 있고 정화가 있어, 이 평관이.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 평관이. 근데 여기가 이제 임수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임수가, 평관을 임수가 이제 싹 바라보고 있으니까 평관이 이제 힘을 못 피잖아요. 딱 정임합으로 해결을 됐어.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임수를 썰어버리는 무토가 왔어요. 무토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토가 이제 썰어버리잖아요, 임수를. 정인이 상관을 폐인한 거잖아요. 정인이 상관을 폐인해갖고 적당히 조절을 한다고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이 완전히 상관을 완전히 눌러 자빠쳐버리면은 어떤 경우, 어떤 운에 따라서는 이 임수가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완전히 역할을 제대로 못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평관한테 자기가 이제 일간이 정화평관이냐 그러면 바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신금이랄지 그런 평관은 위험한, 똑같은 평관이도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느낌적으로. 계수, 음수의 역할이 강하게 표출되어 자기가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여 비사회성, 보석이 녹수로성, 위용, 의식주는 조금이다. 신금 입장에서는 금생수 해갖고 이게 식신이니까, 식신이는 기본적으로 식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다는 말이 본인이 바지를 하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식신이 있으면 밥 먹고 산 데는 지장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밥이 어서 나한테 오냐고. 내가 식신이 있어. 그럼 밥이 나한테 가만히 있는데, 나 식신이니까 얻어먹을 거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얻어먹을 복이 누가 줘서 있는 게 아니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부닥사부닥 뭔 일을 해요. 노력을 해. 에?
그러면은 자기가 밥 한 그릇도 얻어 먹는다 이 말이요. 그렇지 무슨 식신이 있다고 해서 무슨 얻어먹을 복이 있다 이거 모든 건 자기 중심이잖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아니 시골에서 이 저기 뭐 누집 막 그 일하는데 자기 백수로 탈탈탈 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식신이 있고 이 상관 있고 하니까 상관으로 상관도 해야 되고 이 부지런해. 그러니까는 보니까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어? 근데 자기는 그날 보니까 뭐 한 2시간, 3시간 남아, 그러면, 아이고, 뭐하시오 하면서 갖다 들여다 놔가지고 어쩌고 하고 착착 정리해주고, 에? 아니, 나 가요. 하냐, 그러면, 아이고, 감이라도 하나 드시고, 뭐, 막걸리라도 하나 드십시다. 아, 그러고 막걸리를 하나 주고 마시고 오는 거야. 마셨다, 먹었다, 식신이 이것이 먹을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원인은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식신이 일해서 먹는다, 이거요. 그 이제 식신이 온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의식주는 있어. 부지런해. 개수가 있어. 근데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는 음수의 역할이 강하게 표출되어서 자기가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여 비사회성 보석이 녹슬 수 있는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금의 개수는 이제 물상론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또랑물이어가지고 신금을 녹슬게 하고 이게 부패시키는 것인데 바지런하다. 식상하고 같이 엮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런하다. 이 개수를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고 좀 이제 무토를 할지.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그, 음수 역할을 해갖고 비생산적 일에 몰두를 안 하겠죠. 좋은 일로 가겠죠. 보석을 녹슬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십성적으로만 보냐 그러면은 이제 식신이니까 부지런해서 먹을 복은 있다인데 이제 물상론으로 봤을 때 개수의 신금이니까 그 개수가 상간직거리를 하는 거에 자기의 일간에 대해서 기스를 내는 아차하면 잘못된 상관직거리를 한 식상직거리를 할 수가 있다. 비생산적이고 그런 일에 그 식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이것을 느낌적으로만 이걸 이해가 하고 가야지 이걸 주력으로 풀려가면 절대 사주가 안 풀려요. 깊은 디테일한 심리까지는 몰라요. 자에서 생을 하고 사에서 이제 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진토가 묘지 않습니까? 뭐 그 얘기고 임묘지롤의 신금이 이제 봄이잖아요. 제의 계절이잖아요. 이게 제복은 있고 처덕은 있으나 12인성 기운으로 삼여절로가 강기가 약해 크게 재물을 막 성취하고 발달하기는 어렵다. 사오미 이제 여름 계절에는 이제 이 신금이 아주 보석금 약한 금이지 않습니까? 급이 녹는격이라 집업 변동이 많거나 남편 덕이 없다. 뭐 이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신유술에는 각이 추수할 계절이라 기가 강하다. 재물 능력이 있다. 신유술월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이것 신금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열매고 신금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금은 시골에 보면은 감나무에 보면은 감이 쫙 여름에 이렇게 완전히 가지고 그 빵빵하니 햇빛 좋아가지고 차가지고 익은 감, 홍시가 아직 안 된 감, 그게 경금이고 홍시가 돼갖고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묘수랍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도 덮어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감이랑 같이. 그리고 까치밥. 그것이 이제 신금, 유금이라고 보면 씨앗.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추수해야 할 계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물 능력이 있다. 해자축 추운 겨울에도 인덕이 있고 자식덕이 있다. 해자축 월에. 해자축 월이라고 하면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처를 만난 거잖아요. 이제 씨가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려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상의 계절이죠. 근데 크게 봤을 때 해자축월이라 하냐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수, 이제 일간희귀론론 중에서 임수자예요. 근데 이건 일간희귀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물상론이랄지 이렇게 다 12천가 12지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다 같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성을 먼저 보시고 거기서 심리적으로 풀어나가고 물상적인 부분에서 뭐 직업적인 부분 이게 무엇을 하면 잘하겠다 이건 십성적인 부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물상적인 부분에서 좀 더 봐주는 것이고 이것은 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간희귀론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 된다. 참 그 말이 재밌네. 느낌적인 느낌. 임수. 기본적으로 이건 다 이제 배웠던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임수는 인내력이 강하다. 무법자다. 물길이 노도와 같이 이제 흘러가니까 지혜가 총명하다. 수니까 활동적이다. 호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하다. 수가 또 음기이기 때문에 질투심이 강해요. 이게 음양이 구분이 될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갑을, 병, 정, 이것은 양이고, 이것도 이제 음이잖아요. 이렇게 음양도 봐야 되지만, 목, 화, 금, 수, 이렇게도 음양을 또 봐야 돼요. 이리저리 막 보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호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하다. 아까 그래서 수가 음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임수는 양이죠. 근데 또 수는 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표출이 된다 이 말이요. 수단가이며 변한 것이 많다. 물이 촤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맥히막으면 싹 돌아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언어와 이제 술술술술 이제 행동이 유순하다. 물이니까 유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문제로 실현이 비교적 사교적이다. 음약 지하부 원초적 기운의 발동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임합이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특히 대갓집이랄지 이거 왕가에서 여자를 며느리랄지 이렇게 간택을 할 때 상관, 연상상관, 또 임수, 가입표, 무조건. 상관이랄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상관은 이제 섹시하고 참 자기가 발랄하고 이쁘고 귀엽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임수까지 갖고 있어. 그 말은 얼마나 남자 입장에서는 따봉! 이거 아닙니까? 황진이 스타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자들이 정신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출세시키는데 지장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자기 기운상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당시인 돌씨하고 같이 놀아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안 대어대어가 돼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요건 절대 이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냉목하고 냉정하다. 북방서기운이나 성품이 강하고 화끈하다. 그러니까 성품이 강하면서 화끈하고 냉정하고 냉혹하고 지혜는 총명하고 이게 진짜 복잡한 거예요 이게. 토가 많으면 고인물, 썩은 물, 질병, 관어통제가 많으면 활기를 잃는다. 토가 너무 많으면은 토가 너무 많으면 고인물, 썩은 물에서 이제 관어통제가 받으면 뭐 임수 하나 이런데 얘가 무무무무 했다 이거예요. 그냥 임수가 어떻게 자기 기운을 못 필 거 아닙니까? 자기 기운을. 그래서 이런 것이고 질병이란 것은 오인 기운 자체에도 다른 게 이제 토가 많으니까 수기운을 극해오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죠. 안 좋은 것이. 받으면 토를 제어를 잘 받으면 이거 독수리 또 이제 토 제어를 잘 받으면 남편과 조화를 이루며 편안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 관의 통제 임수가 관의 통제가 적절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겠다 이 말이에요. 임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정임합이네. 이게 부부 회신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복이 이거 육친으로 해서는 부부 변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써져서 제복이 좋아요. 제복이 딱 자기가 하프레에서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처덕으로 크게 발달한다. 이게 그러니까 임수하고 정화 이게 복잡한 거야 이게. 부부 변신할 때가 있다 가면서 처덕으로 크게 발달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기운이 작용하니까 제복이 강하고 어차피 이게 정제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임수에 또 병화가 만났어. 이건 편제잖아요. 근데 편제기 때문에 부부 무정 하나 덕은 있다. 이게 이제 지평선에 해가 쫙 수평선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태양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잖아요. 임수도 멋있고 병화도 멋있잖아. 이게 딱 이거잖아. 에?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부 정은약 하나 덕은 있다. 임수도 덕보는 거지. 자기가 더 빛나게 보이니까. 무토는 편관이나 강한 임수의 경우 남녀 불문 자식 등 남편 등 직업적으로 발달한다. 편관이나 임수가 너무나 강한 이제 얘기했죠. 여기 차근차근 가면서 간목의 편관, 경금, 뭐 병화의 편관, 임수, 갑병, 무토의 편관, 간목, 무, 갑을, 병화의 편관, 병, 갑을, 병, 정, 무, 기, 경, 경금의 편관, 이건 아니야. 병화는 좀 달라. 여기서는 이제 정화가 가야 돼. 그리고 임수의 편관, 무토. 자, 이게 십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전부 다 편관들이잖아, 이게. 간목의 편관, 병화의 임수, 무토의 간목, 그리고 이제 임수의 무토, 이게 다 이제 편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야. 이 편관은. 근데 이 편관을 가을 모드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은 경금이 편관 경금이 이 간목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 병화는 이제 이게 가을이면 더 낫겠죠. 나는 막 억지 주장하는 겨울까지 넣고 있는데, 내가 겨울 태어났으니까 이 임수 편관이 태양을 더 소화기지 상황으로 더 멋지게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잖아요. 더 빛나게끔. 간목의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편관인데, 야, 너 놀다가.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 와갖고 자기가 너 내가 관이야. 너 무토 너 꼼짝마 하고 막 그거 하냐, 그 무토가. 야, 간지럽다. 너 놀다 가거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물상론을 봤을 때. 에? 그리고 이제 임수 입장에서 이제 무토가 편관인데, 임수가 노도가 찰려가는 이제 큰 강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토가 적당히 딱 막아주면은 이 임수가 또 더 이제 발전하고 빛내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 이거요. 십성 앤드 이제 일간 희기론으로 봤을 때 이것을 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성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일간 희기론을 물상론하고 같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줘라.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을 하시고 가시죠. 함께 공부를 계속 해 나가게요. 이것을 감적인 감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수가 강물 대해양인데, 정관이나 임수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서 질병, 단명, 재물탕진, 부부이별이라고 하는데, 임수의 기토는 이제 기토탁임이라고 해가지고 늘 논쟁이 많아, 이게. 큰 노도와 같은 강물에, 강물에
기토가 막은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물에서 기토가 쓸려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정관이나 임수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서 질병, 단명, 재물탕진, 부부 이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수, 자, 여기서 하나씩 보자고요. 임수 자체가 이제 정임합 기운 때문에 언제든지 임정하고 임하고는 이제 사건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수가, 자, 아까 얘기한, 기토는 질병, 단명, 재물탕진, 이건 아까 기토타김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토타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형으로. 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절대로 형적인 부분에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면서 정확하니 기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은 기들이에요. 기토라는 기가 있고, 임수라는 기가 있고, 또 계수라는 기도 있고, 기가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경금이라는 기도 있고, 이게 같이 기가 어우러지면서 이게 기가, 어떤 것이 성격이 좀 더 나고 덜 나고 어떤 것이 제어하고 하면서 어떤 것이 자기 이제 의사 표출이 이렇게 돼서 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기토가 이제 임수에 대해서 정관으로서, 이 정관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아니다, 나는 봐요. 근데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십성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십성적. 물상론적으로 이해해서 형으로 봐버리면은 몸에 논바닥 이게 좀 흙쪽 감고 강물 흘러가 막을, 그렇게 봐버리면은 이게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랄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임수랄지 정화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것은 기로 봐야 된다. 그래갖고 자기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금. 임수의 신금은 육신과 정이 있고 지혜가 총명하다.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야 되는데 내가 안 옮겨놨구나. 임수가 신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짝반짝한 맑은 게 임수를 또 생하고 있으니까, 지혜가 총명하다 이거죠. 경금은 부모덕은 약하고 성품이 강하며 편인이죠. 성품이 강하며 막힘이 많다. 예, 경금의 임수니까, 신금하고는 좀 이제, 이것은 정인의 역할을 하고, 이것은 이제, 경금은 편인으로서 이제 굴곡된다, 이 말이에요. 굴곡된다. 그리고, 병임이 가까이 있으면 부부이별이고 떨어져 있으면 제복처복이다. 이 말이 또. 이 말이 그 말이요. 아까 그 간목을 얘기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병임이, 내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거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했을 때, 난 남자인데 이렇게 돼 있어. 난 남자니까 일단이. 딱 이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편관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편관이고 또 남자잖아요. 근데 자기 남자 자리는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신랑이에요. 여기가 신랑 자리요. 신랑이 자리인데, 이제 거기도 이제 관이 있기 때문에 남자라 봐요. 어떤 일로도 보고.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 편관은 정확하게 이제 궁을 봐야 되잖아, 궁을. 신랑은 궁성을 봐야 되잖아, 육친은. 근데 육친이라고 보고, 가까이 있으면 이제 남자가, 얼마나 이제, 자기를 빛나게 해주면서도, 바로 뒤통수에도 충을 하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부부가 이제, 힘들다. 편관이라 너무 힘들게 한다, 부인을. 요거 여자라 했을 때. 근데 이제 뭐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임수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완충 기대가 있으니까, 멀리서, 바다에 이제 한 10시 반이나 되는 햇빛이 되겠죠. 바다에 싹 비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제복처복 있다. 이런 얘기는.
이게 순전히 이제 물상론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니 됐든 평관이 너무나 자기 뒤통수에 가까이 있으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가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임수가 신월이 임수가 신월이 저기 생지고 묘월이 삼요절이 묘진으로 가면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삼요절로 가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고, 임수가 임묘진월에는 이것은 이제 자식 인연이 있거나 떡이 있다. 임묘진월에는 이제 임수가 이제 봄에 이제 지하에서 큰 물줄기로 해서 쫙 흘러가면서 이제 초목을 실질적으로는 임수에서 이렇게 아지랭이로 튀어나온 것이 개수잖아요. 그러면서 개수로 전환시키면서 이제 식물을 키운다 이거잖아요. 사오미 월에는 이제 임수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냥 제복이 많고 처덕이고 성공이 빠르다 이거이고, 신유술에는 부모 인연은 있어도 덕보기는 어렵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부모 인연은 있어도 금생수하니까 부모 인연은 있어도 덕보기는 어렵다. 그때는 이제 임수가 이제 수축돼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수장하는 시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겨울에는 한참 추운데 한참 추운 같은 겨울이라 육신 인연이 없거나 부모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면 이제 계절적으로 구분해서 읽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마쌀 무법자 고난 다 일을 하며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임수 일간한테는 이제 이런 기질이 있어요. 임수가 노도 같은 물결이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역마를 얘기했잖아요. 충이 역마다, 역마가 역마다, 인신사이가 역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수는 이런 노도 같은 흐름이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는 그 해외에도 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커 이게. 그래서 역마로도 보고, 그리고 노도와 같은 무법자의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녀 문제로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빠져 있지 말고 일을 하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이제 좀 그럴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 임자 만나버렸어요. 임자, 이게 보통 한번 섬기려면 이게 이제 양인이잖아요. 또 보통 노도가 같은 양이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가 하면 임자 만나본 거야. 이 임자 일주를 보고 이 임자 일주 이것 때문에 임자 만났다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맨날 옛날에는 육갑으로만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주역 가지고 오늘 낮에는 어쩌겠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 오겠다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임수를 가진 분들한테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계음수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임수까지 했고 계음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더 열차게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 힘나라고 좋아요, 구독, 싫으면 싫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열공합시다. 계수, 이 계수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음이면서도 가장 음이야. 가장 음이면서 가장 분기탱천하는 폭발력이 가장 강합니다. 이게. 축토에서 쫙 계수가 밀고 올라와서 간목을 밀고 올라와서 싹을 틔우고 하늘까지 아주 봄 아지랑이 해서 그냥 쫙 무토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소폭탄 얘기예요. 수소폭탄. 계수 이코르 수소폭탄. 놔두면은 가만히 괜찮다. 근데 이게 계수를 음중의 음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냐 그러면은 수소폭탄 응축이라는 것이 빵 하냐 그러면은 이게
원자폭탄보다 더 하잖아요. 이게 그런, 그러니까 음양은 항상 바뀐다. 이게 여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수 논밭에 주는 물이고 자부심이고 끈기가 강하고 흉신도 될 수 있고 선신도 될 수 있다. 이거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개수가. 한번 폭발하면 쾌추, 백호, 뭐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입을 수가 많다, 정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개수가 음증은 위에 음치로 들어가지고 어쩔 때는 정을 자기가 계속 음으로 계속 음치로 들어보면은 자기 뭐 활동 안 하고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고집이 없는 듯 다 세고 자비로운 듯 폭군 같은 성격이다. 이게 개수를 딱 한마디로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고집이 없는 듯 야들야들한 그 포마제랭이 같은 듯 하면서 폭우로 쏟아지는 자비로운 듯 하면서도 폭군 같은 이게 있으니까 개수 일간 분들을 가지고 계신 이제 부인이나 신랑 계신 분들을 잘 관찰을 하시고 쉽게 건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안 건들고 잘만 지내면 완전히 고집이 없어. 그냥 아주 좋아. 그냥 아주 자비로워. 얼마나 좋아. 총명, 수기 때문에 지혜 활동력이 약하면서 강한 거예요. 외유 내강. 절기를 잘 만나면 발달이 빠르다. 시를 득하면 용으로 변할 수 있다. 시를 득하면 용으로 변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여기를 먼저 볼게요. 시가 묘시잖아요. 천기가 사기는 이제 신시예요. 개수가 미토가 이제 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목이 이제 생지예요. 그러면은 역행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개수의 묘목의 움직이는 또 음으로 가지만 실제로 또 양으로 같이 병화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묘목에 개수가 했을 때 이거 여름이잖아요. 이게 봄이잖아요. 봄이지만 여름으로 가면서 오히려 개수가 이제 여름에 한참 제철을 만나본다 이거예요. 개수가 이게 그 얘기예요. 인묘진에는 우식주가 있거나 인덕이 있다. 개수가 생기를 만나. 생기, 요거 글씨 잘못 쳤네. 을목과 같이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를 만나면 이 등용을 용으로 변할 수 있다. 4, 5, 2월에는 질병이 있으나 재물복이 있다. 강한 태양과 열기에 자기를 역할을 못한다. 개수니까 우리가 이슬로 관약하면 아침 보면 이미 싹 녹아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재물복은 있다. 4, 5, 2월이니까 이게 이제 재의 계절에 태어났잖아요. 신유수라는 부모 덕으로 발달한다. 금의 계절에다 많은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다. 이제 진짜 자기 계절로 갈라가는 거잖아요. 전 계절이 항상 좋다겠잖아요. 이제 겨울로 가는 거야, 자기 계절로. 그러면서 개골짜기 물 여러 개 물을 짝짝짝짝 묻어서 술토회로 해서 이렇게 자기 계절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가락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자축에는 육친연 여부보다 박복하다. 남에게 정도 안 준다. 비겁도록 관계 치열한 공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그 전에 가을까지는 금생수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발전이 다 되어버렸어. 그건 니도 다 니만 해갖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이 말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사주를 볼 때 먼저 십성의 역학관계, 오행의 강약, 12운성, 자연법을 산수화 보듯이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내가 적어놨는데, 맨 처음에 십성의 역학관계예요. 오행의 강약을 12운성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자연법적인 산수화를 보듯이 보는데,
이것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십성 보는 것이 기준인데, 기본인데, 여기서 이것을 양념으로 보는데, 양념으로 보면서 특히 이제 자연법은 12운성은 양념으로 보면서 이제 자연법은 양념 플러스 느낌적인 느낌의 느낌으로 이렇게 쫙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같이 봐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수, 우수, 부모독 인연이 좋으며 총명 학문이 발달하고 효도한다. 금생수하고 정인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기토는 부드러운 흙에 빗물이 지극 발달하고 남편 자식 덕이 있고 편관이나 기운관에 조화가 있다. 봐봐요. 여기서도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이 이제 무토잖아요. 근데 무기압하 이렇게 되지만 또 기토는 편관이에요. 근데 편관인데 오히려 이 기운관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이슬비와 이슬과 농토잖아요. 둘이 이제 조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에 대한 개수는 그 다음이 어떻게 엮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역할이, 편관의 역할이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성하면서 그 편관을 극복하면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막 나발나발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했고, 저런 식으로 가면은 편관을 견딜 수가 있다. 이것은 자기가 한 방을 해결하고 가면서 스타가 될 수 있다. 이게 딱 느낌으로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을목은 개수가 식주가 있고 자식이 발달한다. 수생목, 을목하고 같이, 개수하고 을목하고 생명이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에는 또 식신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이제 자식이고, 개수, 간목, 간목이에요. 이게 간목이 이제 상관이죠. 남편덕이 약하거나 직계 변동이 많다. 상관이 정관을 극하여 머문다. 상관이 정관을 이제 무토를 이제 간목이 탁 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덕이 약하거나 지분 변동이 많다. 상관이 간목이 워낙 세니까, 상관으로서 세니까 이제 간목이 사목이냐 그러면 굉장히 세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토를 극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이제 여기서 이건 십성 심리, 거기를 잘 보면 돼요. 무기압이네. 이제 부정이 좋은 것 같아도 무정하다. 무기압한 무정이니까 여자라도 분명히 직업을 가져야 된다. 여자라도 분명히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거 남녀 관계에 있어서 무토랄지 기토 개수랄지는 합 자체가 남녀합인데, 육합은 남녀합이잖아요. 부부합인데 이게 무정지합이잖아. 이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른 연놈들한테 서로 가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자라도 분명히, 남자는 항상 이제 직업이 있으니 여자라도 분명히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혼자서 무슨 일 있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이 정화는 이게 이제 편제야 이제. 근데 이제 체와의 인연이 변할 수 있다. 정월분포가 있다. 이게 편제인데 이거 정의밥으로도 가는 기본 필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개수가 탁 물찌끄러갖고 정화가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전히 이제 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제로 봤을 때는 이게 재물을 취할 수 있다가 되지만, 이 물상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행 기운적으로는 체와 인연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임합 때문에. 재물풍파가 있다. 이것은 이 개수가 그 정화를 취하는데 다른 일간들 보냐고 그걸 안 없애버리고 취하기만 해. 그럼 계속 취하는 건데, 개수는 그 죄를 보면 완전히 딱 밟아서 없애버린 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취하긴 취했는데 많이 못 취하고 오히려 풍파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화가 편제가 이렇게 들어와요. 개수일간에 정화 편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신 돈 벌 수 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 욕 매달려고 욕심 부려서 확 한꺼번에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어떤 것은 당신 이번에 기회니까 한몫 땡겨라. 이거에 될 수 있는데 이 개수의 정화가 편제가 들어보면 당신 이번 기회니까 한몫 땡겨라가 아니고 당신 이번에 좀 기회가 오긴 오는데 무리하게 땡기지 말아라. 이게 딱 통변이 다르잖아요. 이제 물상론이 좀 가미가 되니까. 그래서 물상론은 그 십성에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물상만 갖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병화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며 공척을 간다. 그냥 병화가 그냥 개수가 병화 이제 젠데 안개 끼어버렸잖아요. 재가 제의 활력이 활성화되지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거이고 이제 또 이제 녹슬어 버렸네. 개수하고 신금이 녹슬어 버렸어. 물상론이니까 물상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편인이죠. 부모 있는 덕이 약하고 효솜이 있다. 효심은 있다. 받을 복이 편인이다. 자기는 효심이 있다. 그러니까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금을 중심으로 하냐면 착 신금을 녹슬어 버린 거잖아요. 개수가 와서. 그리고 이제 개수 기준으로 하면 신금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편인의 기스는 가는 거야. 자기가 만났던 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이 편인 자체 개수의 기스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편인인데 깨끗한 편인이잖아요. 깨끗한 머리잖아요. 개수도 깨끗한 머리고 둘 다 깨끗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부모 더 편인이 약해도 효심은 있다. 받을 복이 편인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받을 복이잖아요. 그거 이제 효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간희귀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오셔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충실히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강의를 다 해서 넣어놓을 거예요. 일단 저 쭉 보시고 따라오시면은 사주가 보이고 이렇게 다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면 사주를 풀 수